정말로 흥미로운 이야기 먼저 던지면서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축하 선물 때문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사이에 뭔가 이상한 얘기들이 좀 돌았습니다. 안진걸 소장 혹시 아십니까? 축하난 말씀이시죠? 축하난을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 됐으니까 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내면 받으면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전화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느냐 전화를 했다 이러면서 성강이가 붙었는데요. 이게 싸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박진영 교수님. 네, 이거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선물 그냥 국회 본청 214호로 들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실무자들이라든가 이 주요 당직자들, 의원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뭘 전화를 하고 자시고 합니까? 이거 자체가 꼼수고 잔잔한 걸로 또 사람 욕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지사 사면을 요구한 적이 없다. 라는 것과 똑같은 하나의 말장난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서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마이크 들고 떠들었습니다. 김경수 사면해야 된다. 정경심 교수 사면해야 된다. 근데 무슨 사면하지 않았다. 요구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면 똑같은 겁니다. 난 그냥 국회 본청 214호로 들고 오면 됩니다. 뭔 전화를 하고 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말이 많아졌고요. 그러면은 이거 교통정리하고 뭔가 조정을 해가지고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양쪽이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합의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냥 안 갖다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잘했네요. 안 받겠다. 아니 그렇게 비열하고 더러운 건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걸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 정권 정말로 무능하고 부실한 정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여야 간의 대결이 극단적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사실 축하나는 그냥 정말 일면 천주루 비서실장한테라도 전 비서실장이고 뭐 현 비서실장한테라도 연락해서 대표가 계시면 대표가 계실 때 잠깐 미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계시면 박진 교수 말처럼 우리가 워낙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 꼭 전달을 해서 지금 일단 전달해 주고 하고 미팅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축하난 하나 전달하는 것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아주 무능하고 부실한데 사실은 무능부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흥행을 거뒀지 않습니까? 당대표 선거는 상당히 관심이 떨어졌지만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드라마틱하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윤석열은 지금 친일이 아니라 수흥일 매국노로 완전히 국내 찍혀서 이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20%로 떨어져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이 잘 되는 걸 보기 싫으니까 와 우리가 축하난 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받는 옹졸한 집단이다라고 정치 공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실과 무능과 정치 공작 세 가지가 합쳐진 해프닝이다. 창피한 사건입니다. 원래 주기 싫었던 거죠. 대통령실. 원래 갖다 주기 싫었지. 그거 한 10만 원 안 해요?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있는데. 근데 이거 같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어쨌든 이벤트 비슷하게 본인들이 뭔가 생색을 좀 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홍철호 정무수석이 당선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연락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연락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갖다 주면 돼요. 지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 보냈다고 이 리본 걸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갖다 주는 거 사진 찍고 기사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하고 뭔가 좀 하는 것처럼 내가 대통령이네 이러면서 뭔가 축하해주는 엄청나게 대인배적인 행동을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몇 시에 갖다 줄게, 언제 갖다 줄게, 언제 올래 이걸 얘기하느라고 지금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 있게 축하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한번 또 이벤트를 한번 하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했다는 얘기라서 이게 결국은 진정성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축하나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축하 선인장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축하를 하는데요. 선인장이 등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축하난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난이 아니라 선인장이었습니다. 왜 선인장을 보냈습니까? 안진걸 소장 혹시 아세요? 저는 나는 이렇게 볼 때마다 좀 하늘하늘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선인장 굳세고 사막 위에서도 꽃을 피잖아요. 수분을 제공하고 그 선인장으로 데킬라라고 하는 기가 막힌 술도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 의미라고 보는데 윤석열 정권이라는 이 동토와 사막에서 선인장처럼 굳세게 살아남고 그 힘찬 가시로 이 정권을 빨리 함께 종식시키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편파적이다 그죠? 우리 방송이 좀 편파적이죠. 아니, 특정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의적이고 특정인에 대해서 아주 저는 우리가 조국 대표한테 호의적인 게 아니라 그 선인장의 정신 호의적인 겁니다. 예. 인동초 김대중도 떠오르고요. 자 모르실 선인장 건데 이재명. 모르실 건 제가 질문할게요. 선인장의 꽃말이 뭔지 알아요? 저 세 분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뭐 신문 보지 않아서 잘 몰랐을 건데 선인장의 꽃말 돈 터치 미나 돈턴집이 선인장의 꽃말이 여러분 열정이랍니다. 아. 열정을 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 대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 거기에서는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 아픈 곳을 정말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가라. 뭐 이런 의미로 했는데요. 제가 조국 대표한테 질문을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세 분께 드릴게요. 질문입니다. 그 아이디어 선인장 아이디어 조국 대표가 냈을까요? 아니면 참모가 냈을까요? 조국 대표가 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안진걸 소장. 전 조국 대표님하고 옛날에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고든 어떤 저 법학자 심성을 갖고 있지만 상당한 아이디어도 많아서 조국 대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문학 소년. 조국 대표의 아이디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이것이 갖는 상징성을 이렇게 대화의 소재로 만들어준 것도 역시 이제 선인장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일 텐데요. 어떤 곳에는 정상적으로 난을 전달해 주는데 받을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로부터 아무것도 못 받았고요. 조국 대표는 가장 먼저 선인장을 선물했다. 이제 이것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추측하실 것 같고요. 여기에 이어서 바로 이제 지금 싸움이 좀 크게 벌어지는데 이것도 그다지 흥미로운 얘기는 아닌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신임민주당 대표 간에 자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 생중계를 가지고 지금 막 논란이 있는데요.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끝날 것 같았는데 박 교수 지금 이 끝나지 않아요? 이거 뭐 한동훈 대표 수준인 거죠. 그래요? 정치를 이른바 이제 트루먼 쇼처럼 생각하는 거죠.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엄숙하고 진지하게 국민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정치에도 최소한의 쇼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합의가 되고 충분히 숙이된 다음에 결론에 다다를 때 그런 것들을 갖고 국민들에게 보이는 모습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어퍼컷 날립니다. 그리고 이 김치찌개에다가 소주 먹습니다. 이게 소탈하고 국민들과 다가가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 풀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실상이 어떻고 보고서도 받아보고 검토하고 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민생 정책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미지까지도 포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내용이 없고 껍데기만 있어요. 똑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여야 대표 간의 모임을 하나의 정치 이벤트 그림 내기용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자칫하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공소 취소 제가 한 적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토론을 무슨 배틀하고 말장난 해가지고 내가 야당 대표를 제압했느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에서 저는 발상 자체를 이런 게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좀 뭔가 자신을 좀 띄워야 되는 상황입니까? 한동훈 지금 대표는 그렇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 당대표 된 지 거의 한 달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근데 그동안에 아무런 그게 없어요. 성과도 없고 또 본인이 말했던 뭐 특검법 발의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민주당에서 우리가 의원 꺼줄 테니까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한번 의원도 한번 법안도 발의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대표와 대표끼리의 그 만남에서 뭔가 나를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자꾸 보여주게 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비판한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저는 생중계해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생중계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이제 결정권이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또 본인이 이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아직까지는 지금 발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 좀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게 또 이제 사실 드러나겠죠. 그리고 특유의 약간 흥분하면 또 한동훈식의 그 편의점 한동훈 어법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걸 하면서 본인은 이제 미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려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그거를 아깝게 내지는 좀 걱정하는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꽤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중계해서
이재명 대표가 훨씬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상황을 조금 잘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금투세 문제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디테일에 대해서 더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특히 경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의제 같은 것들도 다 선점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영세회담할 때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이 분위기를 자기 걸로 끌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생중계하자고 말했던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좋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말 저보다 발가벗겨진 분위기에서 한번 정말 자신의 과감히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드러내서 누구의 실력이 더 월등한지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지 이런 걸 한번 좀 알아보자. 이렇게 저는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대국적으로 보면 지금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반대합니다. 그래요? 반대합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토론 문화를 이토록 오염시킨 게 사실 이준석 전 대표예요. 우리 TV에서 나오는 이 패널들의 토론은 배틀이 돼도 됩니다. 이른바 디베이트가 돼도 됩니다. 물고 물리고 싸우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은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토론은 이런 배틀이나 디베이트가 아니라 디스커션이 돼야 됩니다. 서로의 차이의 정책적 차이가 무엇인가를 사전에 확인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하고 예산을 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누가 말 더 잘하느냐 누가 토론에서 상대를 제압했느냐 이런 걸로 접근하는 발상이라면 저희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여야 대표회담이 생중계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첫 만남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지금 많은 대화가 묵혀 있습니까? 특히 예를 들면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율도 해야 되거든요. 전 국민에게 주자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건 어려웠고 뭐 좀 저소득 중심으로 하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뭐 이렇게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공개되지 않게 한동훈 대표를 뭐 설득도 하고 또 이렇게 아우르기도 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여야 간에. 근데 이걸 공개한다는 것은 전혀 진지한 대화를 안 하겠다는 한동훈식 가벼움과 이벤트에 불과한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노영 변호사 말처럼 이 한동훈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그 분석한 거 보니까 그냥 그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셀카 찍고 다니는 그 가벼운 행동은 있는데 전혀 정치나 정책과 민생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짜 한 달 더 됐을걸요? 최상병 특검법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좌파 의원이 10명이 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처음엔 제3자, 그 다음에 이제 제보공작까지, 말도 안 되는 제보공작 이제 민주당이 다 하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자,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하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고단수정 지나니까 그래요. 그렇게 원하면 합시다. 대신 룰을 잘 정해서 그렇죠. 규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지금 한동훈 측에서는 왔다 갔다 해요. 이걸 의제로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지들끼리 싸움이 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빼면 안 되죠. 대신에 좀 무제한으로 하고 다 넣자. 주제를 웬만하면. 그래가지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서 문제가 되는 걸 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수백 가지는 안 되겠는데 최소 20, 30가지는 이재명 대표는 그걸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민주주의, 뭐 남북관계, 민생, 경제, 뭐 심지어는 종부세, 금투세 다 좋습니다. 최상병,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그러면 한동훈이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냥 방어다 끝나요. 그리고 하나 제 에피소드를 오늘 국회에 홍길동 의원 기부식 있었어요. 이기영 배우님, 정동 배우님이랑. 그래서 이분님들 기부식하고 그 정상기 작가님의 한라산 겨우살이 사진전을 같이 갔다가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나가더라고요. 국회에서. 오늘 좀 이따 이슈 있는 간첩죄 그 적국에서 애국으로 바꾸는 거로. 근데 거기서도 느껴져요. 보통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지나갈 때 그래도 주변도 좀 살펴보면서 국민한테 인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다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사진전이 뭐니 갖고 야당 의원들도. 근데 그냥 빳빳하게 고개 들고요. 옆에 그냥 기자들하고 유튜브 찍는 걸 즐기면서 옆에서 보는데 저는 이건 결국 사감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와, 매우 오만하고 내가 지금 정치 문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여당이 당대표가 됐어 하면서 이렇게 확 지나더라고요. 그 티가 딱 나는 거예요. 와, 큰일이다. 이준석은 정치를 가볍게 만들었다면 저 한동훈이는 정치를 완전히 지의 이미지 이벤트로 만들고 있다는 게 느낌이 확 들었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조금 수준으로 따라 이제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끼어들어서 말씀드리면 마지막 홍길동 은행만 얘기 안 했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디로 가다가 약간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배우님들이 또 우리 민주 배우님들이 국회에 와서 이런 행사도 했다는 미담 꼭 전하고 자, 그건 싶습니다. 좀 이따 다시 장동식 한번 씨가 더 옛날 여러분들께 맥가이버 맞죠 그분. 예. 예, 예. 어쨌든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JIK님이 예. 그 얘기를 하시네요. 한동훈이 왜 생중계 하자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건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얘기도 사실은 의견이 자, 그것도 그것도 아마 이제 좀 네. 거기서 집에 괴롭힐 겁니다. 네, 네. 예,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글을 주시고 무려 1,700분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요.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 김미아 선생님이 진행을 안 하고 제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막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방송을 했는데 김미아 선생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좀 시시하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 미리 못 드렸는데 질문 몇 분 올려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오늘 멋지네요. 말씀도 시원시원하다 그러는데 원래 회복한 이제 구독자가 회복이 되니까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요. 봉도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게 봉도사 편들면은 편든다고 비판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비판하면은 의리 없다고 또 비판하시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봉도사의 이 정치적 발언이라든가 행위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되 인격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느 선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런 이제 말씀을 저는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편들면 욕 들고 또 욕을 하면 또 욕 듣고 이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주 좀 비굴하지만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일단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그 봉도사님도 민주당이다 이런 글을 독서훈련님께서 주셨는데 이제 지금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좀 통합하고 아우르고 이럴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의견도 다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로도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에 청정한우 추석 대전 선물 세트 엄청나게 시장 가격보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있는 경선한우 추석 대전 있고요. 요거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풀샷으로 뒤에 나오는 명절 선물 세트 필요한 분들은 경선한우 추석 대전 네이버에서 스픽스 스토어 치면은 12가지 상품이 정말로 탄탄하게 제대로 된 구성으로 상품 여러분들께 판매하고 있으니까 꼭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격적인 토론을 하면서 오늘 누구 얘기를 할 것이냐, 바로 한동훈과 이재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한동훈이 대체로 체급이 좀 약하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존재감이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 어느 정도인지, 당 내부에 혹시 사정을 들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민주당,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존재감이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박진영 교수. 잘 모르는데요. 잘 몰라요?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 먼저 좀 하면요. 네.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절대 다수는 용산과 본인이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국힘안에서는 한동훈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용산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그널, 지금 현재는 갈등이 잠복해 있지만 서로 그냥 양해하고 있는데 언제 터질 것이냐 아시죠? 네. 최상면 특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나오는 걸 보자. 그때 용산에서 전격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다. 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 대권 주자로 당대표로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결정권이 없는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 이런 지금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는 당당하고 빳빳하게 막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야,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한동훈이 실제로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거 하나 주목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여론조사를 하나 보고 왔는데 여론조사에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이번에 복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 나섰을 경우에 어느 정도 지지도를 올릴 것이냐, 요걸 한번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한동훈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이재명, 김경수, 한동훈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대선 후보 선호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나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 사실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내고 뭐 행동한 것도 사실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본인의 대권 주자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경남지사가 이번에 복권돼 가지고 나오자마자 나온 그 득표율보다 훨씬 더 지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걸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역량이나 능력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좀 얕고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실제 그 당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더 심하게 생각하지. 그렇죠. 바로 그거죠. 게다가 이제 무시하는 마음이 점점 더 그렇죠. 들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는 말로는 뭔가 되게 뭔가 할 것처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론을 끄집어내거나 결과물을 낳아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뭔가 인태해서 우리들에게 과일을 따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정치해가지고 내공이 쌓여졌던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사실은 이제 이 대통령 때문에 무슨 서자처럼 갑자기 딱 글러 들어와가지고 이 당을 장악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 뭔가 약간 얄팍한 혹은 내지는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뭔가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허울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 이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그들도 헷갈린다는 거죠. 네, 그 자. 비슷한 분석이 나와서 이건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경향신문에 좀 자세하게 나왔어요. 여당 중진들의 여당 핵심 의원들이 회의를 해보니까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 네, 너무 이게 부실하다는 자세히 거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비대위원장 막 선거나 돌아다녔잖아요. 안 잡고 차분히 회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정책 뭐 이슈 파이팅을 한다거나 뭐 정책 준비를 한다거나. 근데 선거 때도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조 심판론 같은 거 막 매달리고 셀카만 치고 돌아다니더니 그래서 굉장히 다들 당대표가 됐는데 어쩐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해보니까 회의 때마다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게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의제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근데 목에 힘은 주고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즐기면서 돌아다니는 것만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제 분석이 아니라. 윤석열인데? 예. 제목이 그거야. 경향신문에서 나온 제목이 당대표 한동훈 리더십 회의론 끊이지 않는 까닭. 네,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보시자고요. 최상병 특검법 하나 하겠다는 걸 유일하게 여당 내에서 조금 다른 목소리였는데 아직도 법안을 옛날에 그래도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 냈으면요. 법안은 냅니다. 법안조차도 못 내고 조건을 계속 달아요. 그것마저도 법안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나마 금투세 폐지론도 이미 총선 때 개미 투자자도 여기저기서 여당 찾아다니고 야당 찾아다니고 지금도 민원 앞에 가면 막 민원 앞에서 데모하고 계시고 막 저한테도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주가 폭락했는데 개미 투자자들한테 얼른 인기 영합용으로 물론 금투세가 문제가 있으면 폐지할 수도 있고 유보할 수도 있고 내용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도 수용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지의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총선 때 개미 투자자들 여기저기서 계속 호소했던 거 그거 받아가지고 그걸로 민주당 압박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그럼 검토해볼 수 있다니까 전혀 대별성도 안 돼요. 자,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제 쿠키 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이재명 한동훈이 양자 대결을 했을 때 50.7%, 30.4%로 무려 20% 포인트 정도의 여론조사상 차이가 나는데 많이 나오네. 박 교수 그 정도면. 누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보다 한동훈이 잘 나온다고. 아니 지금까지는 다자구도에서도 그냥 30대 뭐 20, 23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국힘 보수정당 쪽에서는 한동훈이 가장 유력하고 네. 민주당은 당연히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서고 있다는 것인데 자 이게 컨벤션 효과다 아니다 이런 걸 좀 떠나서 한동훈의 존재감이 급격하게 지금 추락하고 있다. 이게 회복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다. 그러면 당대표로서 역할 이전에 이 사람이 당대표 한 이유가 자기 대권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이 아예 지금 사라지고 있는 판이다. 이래서는 보수정당 후보가 뜰 수가 없고 의외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워서 한동훈이 밀려나는 게 아니고 한동훈 자체가 지금 컨텐츠가 경쟁력 없어서. 없이 아예 국힘에서 대표격으로 뛸 수가 없다. 그러면 당원들이 왜 모여서 이 사람을 60몇 % 지지해 줬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박 교수.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맑고 투명한 머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태호 차장 같은 사람의 친일적 사고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싹 들어가잖아요. 저는 뭐 한동훈 대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 역시 맑고 투명한 머리를 갖고 계시다고 보는데 빨리 우리 그 진중권 씨와 김경술 씨가 그 머릿속에 뭔가를 좀 집어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 보면 저는 민주당은 이러한 한동훈 대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적당한 정치적 이익을 줘가면서 반윤석열 정선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의제의 전략.
예를 들자면 민주당을 활용해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본인이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작은 합의라도 만들어가는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 이른바 이 투레벨 게임이라고 합니다. 양면 게임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워낙 강하게 나오고 정책적 입장들이 선명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자면 금투세 문제라든가 종부세 문제 이것과 세트로 민주당이 주장했던 양곡관리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 뭐 다양한 개혁 입법들 언론개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끼워가지고 성과를 내는 훈련들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해가지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대 이름은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분이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에게 LH 임대주택의 우선권을 주자라는 법을 냈고요. 민주당과 합의가 됐습니다. 자, 이 구조에서 누가 제외됐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제외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의 상황들은 한동훈이든 이재명 대표든 국회의 몫으로서 국민의 대표인 행정부, 특히 무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정에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는 윤석열 정부를 고립화시키는 전략들을 양자가 같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양 대표가 서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잡혀있는 25일 회담도 서로가 양보하는 과정에서 꼭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25일 회담은 무조건 하는 거죠. 해야지 안될 수도 한동훈 대표 있습니까? 입장에서 좋죠. 아직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아니, 확정은 됐는데 네. 의제 조율에 실패하면 안 되는 연기되는데 이게 변수가 국민의힘이라니까요. 얼마 제가 뉴스 들으니까 그냥 최상특검법은 싸우자는 거다 안 된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니 또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본인들도 교통정리 한 대도 안 하도 안 되고 한동훈 자체가 머릿속이 카오스예요. 지금 자기가 당대표에 대해서 내가 한 달 만에 내가 정치인문 윤석열 못지않게 당대표 됐다고 막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제가 오늘도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긴 하겠죠. 이것마저도 안 되면 한동훈 한없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야죠. 지금 그리고 그 전세특별법은 국민의힘 주도해서 통과된 게 아니고 야당이 정말 피해자들하고 난리 피우고 갖고 그나마 국민의힘 내에서도 뜻 있는 의원들이 협조해져가지고 미진하지만 그나마 통과된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예, 근데 네. 거기 협조해주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내에도 그건 저는 평가해줘야 된다 봐요. 우리가 네. 그런 거 인색하면 안 돼요. 그럼요. 최상특검법에도 저런 서너 명의 이탈표가 있는 걸로 추정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10명 정도는 늘어나게 제가 계속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경쟁이 되어야 국민들도 볼 게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너무 존재감이 없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으니까 이럴 때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과감하게 생중계하자 알았다 나온다 그냥 뭐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만나서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의제들이 금투세 폐지랑 자영업자 지원, 그다음에 민생 회복 방안, 그다음에 해병대원 특검, 뭐 지구당 부활 뭐 이런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 아닙니까? 특히 네. 민생 회복 방안하고요. 이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들 전부 다 지금 폐업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지를 모르고요. 지금 가계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그 대출을 또 오히려 그냥 잡겠다고 지금 그런 전략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여당에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당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해야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나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할 필요가 전혀 없고 기대서도 아무것도 되지가 않을 것 같고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도 뭘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있는 여러 다른 의원들과 같이 이 디테일을 좀 더 보강해가지고 제대로 된 안을 내세워서 우리들에게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거를 여당에게 협조해달라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면은 그쪽에서 그걸 받을지 안 받을지 본인들이 판단하겠지만 그냥 무조건 싫다고 해서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이 경제적인 상황을 조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방금 기사도 검색 방금 전 15분 전 기사가 막 신경전이 나오거든요. 뭐 협상 결렬 제1야당이 저는 양보를 해서라도 만나는 그건 만날 거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그래요 당신들 의제 중심으로 합시다 해서 그거라도 그중에서라도 논의하고 어쨌든 회담이라는 건 만나면 또 의제 정확히 있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또
자 대표님 만난 김에 요거까지는 좀 이야기해 봅시다고 이 대표님이 정치 대선배 아닙니까? 한동훈에 비해서는 법조계도 선배고 충분히 또 그 리드하고 또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나고 대승적으로 지금 국민들 정말 작년에 사업자가 100만 개가 폐업했고 외식업체 26%가 문을 닫았고요. 부산의 가장 유명한 상권 부산대합 상권의 공실률이 25%가 넘습니다. 지금 정재환 대표님도 영남 전문가시니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경제 지역 경제 죽었다고 날마다 지역 언론에 헤드라인 나옵니다. 대구 경북은 더해 부산보다. 네, 그러니까 부산은 그나마 좀 나아. 대구는 올라갑니다. 아예 그렇죠. 끝장났어. 예, 그리고 그래서 국민들 삶도 이럽니다. 적금 보험 사상 최대로 많이 깨고요. 신용카드 연체율 사상 최대로 높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표가 IMF급이나 IMF보다 심하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1야당으로서는 만나서 한동훈을 그런 이슈로 최대한 민생 이슈를 더 넣어서 그렇죠. 만나자고 해야죠.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서 드린 부분들은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여야 대표 토론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제가 꼬집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에 안 응할 필요는 없어요. 해도 됩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 유화 아닙니까? 사실은 유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젖 먹는 법도 가르치고 하면서 그 희열들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민생 정책 하나하나를 해가지고 한동훈이 요걸 해보니까 아이고 재밌구나. 내가 요걸 하면서 자꾸 크고 성장하면은 윤석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재미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여야 대표 간의 토론회는 정치 이슈는 싹 빼버리고 민생 이슈로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최상병 특검법 이거 토론 주제로 올라봐야지 양쪽의 차이점만 나타날 것이고 언쟁만 될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토론한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오히려 저는 민생 정책들, 민생지원금 문제라든가 금투세, 종부세 문제 또는 그 노란봉투법 문제라든가 양복법 문제 이런 민생 정책들을 가지고 한동훈을 유화적인 수준에서 살짝 키워주는 저는 그런 작업들이 오히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찌됐든 가르치든 질타하든 만나야 한다. 지금 여야가 바뀐 지 오래됐고 여의도에 가면 대통령이 이재명이라고 다 부르는데 지금 거대 야당이 이거를 지금 민생 문제를 외면한다. 이것은 오히려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하는 에너지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보면 무조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만나자. 조건 없이 만나고 통 크게 좋다. 한동훈 어떤 조건이든 받겠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쵸. 좀 민주당답고 또 이번에 당대표 연임 됐으니까 훨씬 더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략적으로 윤석열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윤석열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거부권 행사하냐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거부한다 그러잖아요. 여야 합의해서 한번 올려봐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다른 것들 한번 만들어봐요. 그럼 윤석열이 거부 못해. 거부하는 순간 한동훈과 민주당이 한편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윤석열은 더 고립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고 나중에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되든 국민의힘 어떤 후보가 나오든 이기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또 후순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2라운드 토론에 들어가는데요. 뭐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가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폭로했던 당사자는 온갖 지금 고소고발에 엮여서 무려 12개 며칠 전에 들어보니까 15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최재형 목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아니 이걸 받은 사람은 무혐의고 이것을 줬다고 폭로했던 사람은 온갖 내용으로 지금 고소고발이 돼 있는 사건인데 자 명품백이 청탁이 아니라 감사 표시다. 안익을 소장. 일단 네. 내가 공직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한테 꼭 명품백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럼요.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지난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고 했을 때는 온 국민들이 그걸 조롱을 했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 마구 줘도 되겠냐고 실제 글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공직자 배우자한테 큰 선물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답도 그렇게 달았잖아요. 권익위원회에서. 예,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고 김상용 국장님을 죽음으로 그 내모는 과정에서 그렇게 무혐의를 하고 불문 처리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항의하는 것 보면서 김상용 국장님께서 너무 괴로웠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추가 설명을 답니다. 김상용 국장님 같은 분들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다 해서 마구 받아라는 건 아닙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죠. 그리고 배우자가 알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수습은 합니다.
자, 그때는 여러분 근데 지금 더 이제 심각해진 이게 뭐냐면 그때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라고 대충 윤석열, 김건희를 비호한 다음에 그래도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뭐냐면 검사를 한 달 더 따가지고요. 감사 표시라고 하는 희귀한 논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 표시를 하는 믿었기 때문에 마구 해야 되고요. 안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선물 안 하면. 이게 이놈들이 감사 표시를 안 하네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무리한 놈이 돼버려요. 안 갖다 바친 놈들은 300만 원, 500만 원 샤넬 향수 막 디올백 그거다 더한 거 고급 위스키 싹 갖다 바치면서 그걸 안 하면 이제 무리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창피스러운 일인데요. 정말 황당하지. 이 부정청탁금지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원래 뇌물죄가 있습니다. 그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은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직무 처음에는 뭘 선물해 주면서 그다음에 곧바로 일을 해주는데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 연결고리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선물한다든가 나중에 아주 시간차를 좀 두고 선물한다든가 돈을 나중에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란법 만들 때 이 부정청탁금지법 만들 때 그런 대가성이나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그런 공직자들에게 고가의 선물 같은 거 해가지고 뭔가 어쨌든 나중을 위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을 상황이 좀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을 그래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한 번에 주는 선물을 100만 원 이상으로 주면 안 된다. 그리고 1년에 300만 원 이상 주면 안 된다. 이걸 다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게 무슨 소가 지나가다 웃을 일이지. 이게 감사의 표시니까 받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300만 원짜리 선물을 감사의 표시로 받아요. 명절날 아니 스승의 날 여러분들 학생들이 커피 갖다 주는 것도 부정청탁금지법으로 고발하고 안 된다고 돼 처벌받았던 있어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이 문제 터지니까 검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압니까? 이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해봤어봐. 뭐 이걸 이렇게 불기소하겠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위반 이런 걸로 다 기소했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부인이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 부인이 받았으면 벌써 몇 번을 치고도 남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표현이 일이에요. 그러고 있잖아요. 표현이 굉장히 격조가 있는데 소가 지나가다 웃을 일 이런 속담이 좀 많은데 여기 지금 우리 퍼플님께서는요 PIXIE입니다. 하여튼 건이 발사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건이 발사기 너무 같은 좋네요. 판결을. 야. 아니 그래 이 정도 표현을 해야지. 갑자기 변호사가 소가 지나가다 웃을 일이다. 이게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경상 한우가 지나가다가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혼나는 중이야. 광역자치단체에서 땡땡시장, 저 부산시장, 대구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들, 서울시장 이제 부인은 이거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 표시면. 그러니까 받아도 아유, 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안 권익 때는 주면 안 받아야 주면 된다 된다는 그랬잖아요. 거야, 지금. 제 표현이 맞다니까 해석이. 이제 감사 표시를 안 하는 자들은 부하들이나 뭐 이해관계들은 무례한 놈이 된다니까. 감사표 고마운 줄도 모르는 무례한 놈이 돼요. 국민들이 어떻게 갖다 바쳐야 돼요 이제. 야, 이래서 제가 그때 저분은 갖다 바칠 돈이 없어 일단. 그래서 제가 우리는 없지만 없죠. 청탁금지법 만들 때 제가 반대했었어요. 예.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로비스트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로비를 다 하고 그리고 돈을 받아도 이걸 또 교묘하게 다 피해가고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로비스트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 비판하고 한탄을 합니다만은 이거 저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요. 빨리 국회에서 국정조사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 믿을 수 없잖아요. 예. 공수처도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뭐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검 윤석열의 이 거부권에서 막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특히 이게 권익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이란 말입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웬만하면 다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공무원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물론 이게 지금 상임위가 보니까 정무위인데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더라고요. 그러면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이제 특별위원회 형태로서 국회 본회의에서 만드는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빨리 이거 공무원들 데리고 와서 진실을 규명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소가 지나가다 웃을 일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걸 아까 신발 뭐 발사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동네 개도 웃고 가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속담 대회인데. 그래서 소가 웃을 일이다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 질문 하나 던지고 이번에 자 공직자의 배우자가 선물 받는 것은
전혀 죄가 안 되고 오히려 감사의 표시니까 좋다. 안진걸 소장은 아니 이제 안 갖다 주면 큰일 났다. 다 갖다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행위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던 소가 지나가다 웃을 일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소 방귀 끼는 소리 하네. 이런 일이다라는 거를 좀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소개해서 우리 민심이 국민들이 구독자가 시청자가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의견을 좀 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 방귀 끼는 거는 이게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죠? 저도 하나 생각났어요. 뭐요? 건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 거디 자다가 건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 야, 건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거. 건이가 자다가 이 소리 듣고 얼마나 좋아하고 막 봉창을 두드릴까. 야 이거 신난다. 나를 이렇게 옹홀해졌구나. 검찰이 비호해 주는구나. 얼마나 좋아해요. 자 소가 방귀 끼는 소리 조금 전에 했고요. 야 벽돌 먹고 자갈살 소리다. 벽돌 먹고 와. 자갈살 소리.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리고 지미코님은 두창이가 애국가 부르던 소리다. 와. 누난범님께서는 밥 적게 먹고 갖다 바쳐라 주셨고요. 야 이런 순간에 진짜 거지 발사기 같은 소리 하네라고 재방송님 주셨는데 이 와중에도 YS님은 노영희 변호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노변 머리 이쁘다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야, 미쳤어요. 아이고, 인간이기를 진짜. 포기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근데 너무 창피해요. 검사들 스스로가 얼마나 이걸 부끄러워할까요? 서성수님은 대한민국 검찰은 해외 토픽에 나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깔보겠느냐. 박우영님께서는 수박 땀 흘리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참네요. 수박이 땀을 흘리나? 야 대단합니다 수박 땀을 진짜. 흘렸어. 그 정도로 황당하고 핏물을 흘리겠지 기가 핏물을. 막히고 네, 붉은 수박마저도 물을. 땀이 나요. 수박이 시원한 음식인데 수박마저 땀이 나면 얼마나 이 상황이 고약하다는 겁니까? 가나다라마님께서는 김건희 성형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지금 아, 주셨고요. 그것도 좋네요. 야 진짜 탄핵하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저 하늘 답답해서 헌법학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기 이제 법조인 계시지만은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고 하지만은 국회에 집행권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헌법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국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벌권이라든가 또는 권익위처럼 어떤 인권을 보호하는 집행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토리 대통령 개 짖는 소리 하고 있네. 뇌피셜이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노영희 변호사 법조인인데 질문 드릴게요. 실제 이제 받았습니다. 300만 원짜리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공직에서 바로 사퇴해야 될 정도지 않습니까? 법감정으로 그렇죠. 보면 그럼 진짜 이게 처벌 안 받습니까? 아니 저는 이게 뇌물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 그 당시에 최재형 목사가 이걸 주면서 요청을 했잖아요. 그 부인에게. 그 부인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난 이 대통령 부인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라고 자기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 그 밑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얘기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전화까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최재형 목사가. 그럼 그게 대가성이 있는 거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거죠. 물론 김건희라는 사람은 그런 직무를 행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부인이 하는 것하고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를 우리는 구분해서 하지 않아요. 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 딸이나 공무원 아들이나 공무원 부인에게 돈을 주면 공무원이 받은 거랑 똑같이 취급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걸 뇌물죄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뭐 뇌물죄는 안 된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최소한 되겠거니 하고 있었었는데 여기다 대고 외국인이 줘서 괜찮다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무슨 직무 관련성이 있냐라든가 하면서 이렇게 무혐의를 주고 면죄부를 주는 꼴을 보고 야, 내가 옛날에 배웠던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하는 거 정확히 뭐고 이 현재 지금 이 형사재판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의와 관련된 판사님들의 말은 도대체 뭐냐. 검사들은 부끄럽게 공판장에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은 남의 죄를 단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까. 이 생각을 제가 한다니까요. 검사들이 맨날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피고인은 저희 가게에서 300원짜리 건빵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냥 풀어주면 안 됩니다. 상습입니다. 이렇게 맨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300만 원짜리를 받은 부인에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 부인이 받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막걸리라고 합니까? 도대체.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이 부인이 받아도 공직자인 배우자가 알았으면 즉시 그럼요, 신고 요구가 있고 안 신고해야죠, 하면 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경우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윤석열이 저는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던 샤넬 향수가 듀얼백이 왔는데 그다음에 본인이 분명히 그 드와 위스키 먹었을 거란 말이죠. 위스키도 갖다 줬잖아요. 40만 원 안 파게. 술 좋아하는 사람 딱 아는 고기 위스키입니다. 어디서 뭐예요? 받았어? 브랜드가 뭐예요? 드와 예, 뭐 발음은 할때 안 예. 됩니다. 그 너무 전문적으로 질문하지 네. 마세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술 잭 이름이 다니엘스보다 그렇게 약간 급이 높은 아시는데 자 보세요. 근데 윤석열이 알았으니 신고 안 해. 그거 조사했어야죠. 두 번째. 그럼 윤석열은 알고도 신고하는 건 그건 팩트 확인됐습니다. 언제 알았냐? 서울서리 보도 전에서 알았다잖아요. 그때도 신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확실히 불법이에요. 뒤늦게 알았어도 즉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법의 취지가. 그리고 윤석열 스스로 광주지검에 있을 때요. 모 구청장 부인이 선물을 받았어요. 본인이 남편 소환해서 조사하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게 다 남아있어요. 그 기사가. 자, 그래서 그리고 근데 이제 이제 제가 신정아를 얼마나 괴롭히셨습니까? 신정아 그 경력, 김건희보다 세발의 피인 신정아를 죽일 듯 수사해갖고 수사받다가 윤석열 검사 때문에 내가 시를 렸다고 본인이 자서전에 써놨어요. 신정아 씨가. 우리 신정아 씨를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때 얼마나 신정아 당했는지. 아니 그때 윤석열한테 네네. 그런 어마어마한 압박과 수모와 고통이 없고 시까지 했는데 정작 윤석열의 부인은 신정아 씨보다 훨씬 심각한 경력 조작, 학력적 논문 조작, 인생 조작인데 수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정아 이거 검찰에 제가 이 신청해서 가 있습니다. 이게 끝난 걸로 아는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검찰에 가 있습니다. 저는 청탁금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민형사상 소추되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를 받더라도 이걸로 윤석열을 청탁금지법으로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김건희는 알선수재와 국기문란죄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뇌물죄 아닙니까? 물건을 받고 대가성을 받고 뭔가 다른 일을 해주려기 때문에 알선수재고요. 그리고 민간인인 사람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일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게 변호사 민간인이 국가 조직에 개입됐기 때문에 이거는 국기문란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탁금지법보다 훨씬 더 상위의 죄인 알선수재와 국기문란죄로 다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인데 검찰 문제로 돌아가서 그러면 검찰이 이게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 안 하면 땡이야.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권 없애야 된다. 1번 계속 유지하자. 2번 이렇게 해서 한번 의견 한번 올려주시고요. 없애야 됩니다. 기소독점권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노영 변호사? 아니 이 기소 독점, 그러니까 기소할지 말지, 예. 불기소할지 말지 이거를 전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자기네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일이 사실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가장 잘 휘둘러왔던 사람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 당대표인데 지금 이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법조인들이 이 기소 독점주의, 기소 배타주의 이것들은 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라고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었어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검찰 개혁하고 맞물려 가지고 원래는 그걸 해결하려고 했었다가 결국 실패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검사들이 더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거 아무것도 못 뺏겨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러니까 거거든요. 진짜 기분 나쁜 거는 검찰은 지 마음대로 내를 기소하든 말든 네. 봐주고 싶은 놈 봐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했던 적은 나는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국민 눈치도 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완전 독점권을 정말로 사유화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아예 기소권을 남용이 아니고 기소권을 정말로 이런 식으로 행사하고 있는 걸 어떻게 이제 통제해야 될 거냐 이 문제도 똑같이 김건희 여사의 책임에 대한 그렇죠. 추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지금 뭐 분들이 댓글로 주시는 분들 말씀하시죠. 많은 분들이 1번 많이 눌러주십니다. 진다희님, 재롱이님, 민홍철님, 정일영님, 김성봉님, 최병남님 다들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윤님 전부 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 그렇게 있고 노예이 TV도 그렇게 있고 도님, 이현주님 뭐 쭉 계속 이렇게 김수진님, 강수진, 박종옥, 전지선, 이숙희님, 박경락님, 멋쟁이님, 점퍼님 뭐 다 이렇게 이제 쭉 주고 계신데 어쨌든 이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네, 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검찰이 안 진짜 보이니까. 예, 예. 아니, 이를 찍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 정도로 저는 이렇게 검찰 정치범죄 또 이런 짓 했잖아요. 황제 아련 가서 황제 아련 여왕님 아련을 하고 왔잖아요. 소환조사관이. 그 BBK 봐주기 정호영이도 윤석열도 그 특검팀에 와 있었는데요. 유상범이도 와 있었고 그때도 그래도 제3의 장소에서 꼬리곰탕집으로는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건 부른 거예요. 그렇죠. 이번은 대통령 경호실로 아련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감사 표시로 이렇게 해석해버렸기 때문에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더 부패가 창궐해야 되는 그럼 국민들은 이제 검찰청 해체로 갑니다. 아, 이원석 총장은 아니 해체로 가고 해체로 지금 가고요. 끌올려 주시는 우리 정완식님께서는 검찰청 해체하고 수사부 기소부로 재편해야 된다. 뭐 그럼요. 이런 이야기 이제 아니, 국회에서 이미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지금 법안이 제출됐어요. 민주당도 주고 계신다도 수사 기소 완전 분리로요. 근데 왜 다 그거는 했어요. 그러면 본회의에서 지금 올려가지고 또 이제 다음 속도 왜냐면 지금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게 뒤로 밀려 있는데 우리가 특검법이나 국정조사 상당히 밝혀내자 제일 먼저 통과될 게 검찰청 해체법입니다. 그리고 이원석한테 압박이 마지막으로 갑니다. 어제 최정무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대검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에 올리는 마지막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서울경찰청장 김강호에 대해서 이원석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서. 그래서 기소기에 났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불법을 잡으라고 하는 검찰이 이제 불법을 용인해주고 오히려 무혐의로 해줌으로써 면죄부를 모든 주는 불법이 거죠. 이제 네. 합법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거냐? 거기다가 다른 데는 아무 호소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엘리트주의 관료제의 극단적인 폐해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보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모아진 것 같은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권력을 짜게가지고 계속해서 분산시키는 거예요. 공수처도 지금 기소권이 있습니까? 기소권이 없죠. 근데 네. 기소 독점을 없애가지고 이 공수처에도 주고 어디에도 주고 다양하게 주는 이런 방법들도 구상해야 되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기소하고 심판하는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인간 이 인류의 출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원래 이게 기소와 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 하는 게 서양의 민주주의잖아요. 기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는 거고 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신이 하는 겁니다. 그런 재정의 사회에서 우리가 인류가 발달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하면서 전문 관료에게 맡겨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 대중과 인류 전체가 지금 지성과 충분한 지혜를 가진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뭐냐? 보편적 인류에게 이걸 돌려줘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권을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넓히는 현상들, 배심원제를 통해 가지고 판결을 인류 전체의 집단적 지성을 통해서 하는 방법들,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권력 전체를 전문가 집단에서 우리 인류에게 나눠주는,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방향들까지도 지금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토론이 뜨거워지니까 동접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들의 큰 힘이 되고요. 그래서 역전용사들이 더욱더 활기차게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넘게 이렇게 방송했는데 역시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고 썩어 자빠졌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국민들밖에 없다. 그러면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라. 검찰권 이대로 둬서는 절대 안 된다. 권력을 사유하는 것도 뛰어넘어서 기소 독점권으로 정말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미친 짓을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